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03번째는 차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차례라는 한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네. 차자죠. 네. 거기다가 얘도 레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뜻은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를 뜻하는 말로 차례와 달해를 모두 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이한 거는 명절날, 초하룻날, 보름날, 조상 생신, 낮에 지낸다. 상당히 많이 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날 정도로만 남아있죠.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1년에 30번이 넘게 이 차례를 지내다가 1939년 일제강점기죠. 양력 1월 1일과 추석 두 번만 차례를 지내도록 한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간소화된, 그렇죠? 두 번만 지내라. 그렇죠? 간소화 한 번 되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자주 차례를 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69년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했다. 그래서 봉사는 2대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으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고조부까지 4대 봉사.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합니다. 하는 집안이 많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두 차례 차례를 간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정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차례라는 표현이 과거의 기사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1916년 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차례, 그렇죠? 세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차례라는 말이 분명히 쓰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차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탕병, 그러니까 병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떡국, 조선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 차례란 말이 있고요. 사실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차례를 찾아보면 차는 한글로 되어 있고 레만 이렇게 표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이 차자를 한자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순 우리말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1984년 9월 10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명절 차례 등 각별히 배려를 나타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차례라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돼 있죠. 그러면 차례의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진찬의 경우에는 이제 설의 경우 떡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석의 경우에는 송편이 들어가는 거죠. 송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송편의 한자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 이제 조상신과 작별을 하는 건데 그때는 주인은 2번, 주부는 4번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인 제배, 주부 4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차다라고도 하고 차라고도 하는데 3급 배정 한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차다라는 이 음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는 오차에서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차도 있고 다도 있는 이런 그렇죠? 도금이 2개인 그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차자 같은 경우에는 풀초에다가
그쵸? 나 여자가 있는 것인데 나 여자가 지금은 좀 간소해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삐침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만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여야 되는데 지금 차자로 돼 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러면 찾아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쓴바귀도로 되어 있습니다. 쓴바귀도. 여기 삐침도 있고요. 그래서 쓴바귀나 차나 둘 다 쓴 맛이 있는 것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얘는 특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자의 이 나 여자는 보시면 허름하고 작은 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죠? 허름하고 작은 집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풀 이름이라고 해서 차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라기보다는 중국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다반사의 경우에도 우리는 밥 먹듯이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밥은 자주 먹는데 차는 그렇게 자주 즐겨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반사의 이 차 다자는 다로 있죠. 중국의 영향이 있는 어떤 중국식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차례라는 표현도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차를 이렇게 대접해서 조상에게 그렇죠? 매월 1일이나 보름마다 그 의례를 갔던 중국의 풍습인데 우리나라 이 차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술로 대체됐다는 설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집집마다 다양하게 올리는 그런 좀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어쨌든 차 다자, 차자가 들어간 한 단어를 더 보시면 이 다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로 읽네요. 그렇죠? 얘도 다과. 얘는 과자고요. 얘는 과일입니다. 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과 할 때는 보통 이 과자를 많이 쓰고요. 과자. 다과회, 다과비 할 때도 이 과자를 주로 쓴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찻잔이네요. 찻잔. 우리나라는 이 사이시옷은 보통은 순우리말과 한자가 결합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이 차를 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한자인데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는 6개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 할 때 이래서 회수가 아니라 횟수 이렇게 6개만 예외로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찻잔도 차를 한자로 본다면 예외의 경우에 속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되면 찻방, 찻상, 찻장, 찻종, 찻주전자까지 모두 다 사이시옷 예외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예외 규정에서는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이시옷에 대해서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끽차도 되고요. 끽다도 됩니다. 만끽하다 할 때 끽인데 즐기다. 차를 즐기는 거죠. 차를 마시는 거. 엽차. 그렇죠? 잎을 말려서 그거를 뜨거운 물에 띄워서 우려낸 차죠. 이거는 말다라고도 하고 말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인지 차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비비다의 뜻이긴 한데 분말로 된 주로 일본식의 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차다 혹은 차에 관한 활용 단어를 보셨고요. 예도 레자를 보시겠습니다. 예도 레자 같은 경우는 보일시 이 조상에게 예를 드리기 때문에 소전부터 얘가 붙었고요. 원래는 풍족할 풍년들 풍자가 원래는 예도 레자의 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풍족하다 그렇죠? 의 뜻이 늘어나면서 얘는 풍족하다의 뜻이 돼버렸고
옆에 보일 시자를 넣어서 얘는 예도래자가 되었다 라는 설명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예도래자는 장음이고 6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중국 발음은 리, 일본 발음은 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포함된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예절, 예의 할 때 예의가 들어가고요. 예찬, 예배 할 때도 예도래자가 들어갑니다. 술예, 조례, 아침에 하는 거 있죠? 얘도 예도래자가 들어가고 신례, 결례, 무례 할 때도 당연히 예자가 들어갑니다. 예의가 없는 거를 말하죠. 아니면 결여됐거나 빠졌거나. 자, 예도래자의 그 한자를 보시면 재밌는 게 원래는 본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곡식이나 옥 같은 거를 끈에 꿰어서 풍성하게 올려놓은 재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보일 시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제사, 예식과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차례라는 표현을 사전에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빼고는 여기에 대한 관련 단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명절마다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 오봉도 있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사라는 한자 정도가 우리와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스 그다음에 사이시라는 중국과 일본의 한자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영어는 거의 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ancestral rights, 그렇죠? 조상과 관련된 의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례에 관해서는 원래는 차 정도를 조상에 바치는 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그렇죠? 많이 올려서 그렇죠? 집안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약간의 허례허식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최근엔 다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듯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 정도 올리는 거였는데 우리의 정서와는 문화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차례가 되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03번째는 차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에서 또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